자, 여기까지 올해의 손익을 확인을 해봤으면 가결산 순서 세 번째, 전년도 소득을 확인해서 기장 의무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종소세 신고서를 검토를 해봐야겠죠. 자, 기장의 의무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종소세에서 이제 개인사업자는 신고할 때 기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드릴 거고요. 이 지금 저희가 결산을 보고 있는 이 회사가 어떤 방식인지 보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개인사업자 기장 의무 판단이라는 표가 국세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국세청에 보시면 기장 의무 판단이라고 나와 있고 현재 2021년 거기 때문에 2021년 5월 달에는 20년도 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가 19년도로 나와 있는 거고 요렇게 1년씩 밀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우선 보는 방법은 이래요. 기장 의무는 올해의 매출 갖고도 따지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직전 연도에 매출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직전 연도에 매출이 얼마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전에 업종부터 살펴볼게요. 이거 보는 방법이에요. 업종이 우리가 음식점일 때 매출이 얼마였냐를 이제 보는 건데요. 직전 연도인 거예요. 이게 올해 나왔기 때문에 19년도가 직전 연도였던 거고 우리가 만약에 2022년도에 2021년도 신고를 하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22년 5월 달에 하는 신고는 21년도에 신고인 거예요. 그러면 21년도의 직전 연도는 어디냐? 2020년이겠죠. 2020년에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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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음식점 업이 업종 중요해요. 음식점 업이 2020년도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얼마의 수익 금액이었냐에 따라서 기장 의무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당연히 직전 연도 보시면 2019년도로 볼게요. 여기는 자 5억 4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에 해당이 돼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1억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더존에서 우리가 그 전년도의 손익계산서도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종소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체 말고 종합소득이니까 다른 소득이 있어서 혹시 기장 의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의 소득 금액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종소세 신고한 내역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어디서 확인하느냐? 이거는 올해 거에서 확인이 안 돼요. 전년도 매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수를 변경을 해줍니다. 기수를 전년도로 들어갈게요. 전년도 종소세 신고서를 보면 돼요. 자, 전년도 종소세 신고서는 기수를 바꿔서 전년도로 들어가서 개인 조정, 세액 계산 및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들어가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년도 신고한 내역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 전년도 소득 금액이 얼마였냐? 5억 4천. 다행히 이 회사는 여기에 이 매출 말고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기장 의무를 판단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5억 4천. 어차피 여기는 매출이 높아서 복식부기지만 확인하는 법을 현재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복식부기 의무자구나 라고 우선 생각을 하시고 다른 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들어온 김에 신고서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복식부기 의무자를 판단했으니까 소득공제 들어가서 여기는 노란우산 공제를 하는 노란우산 공제가 있겠구나. 매년 불입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금융소득 없고 결손금 없고 이때까지 마이너스 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맨 마지막
모든 걸 합쳐놓은 여기에 와서 1번, 2번, 3번, 4번을 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더조는 이 주황 색깔을 따라서 이 순서대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였고 여기에 세액 감면이 있었으면 있었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는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해줍니다. 아, 여기 연금 저축도 있는 곳이구나.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사항들을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올해 것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시던 분이 사업을 계속하면 당연히 올해도 불입하셨을 거고, 전년도에 연금 저축을 불입하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올해도 불입하셨을 거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크게 변동하지 않는 내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뭐 중소기업 감면이라든지 고용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요 밑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우리가 말한 3번 전년도 신고의 특이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전년도 종소세 신고랑 올해의 특이사항하고 손익을 반영해서 내년 종소세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요거는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를 갖고 엑셀에 정리를 할 거예요. 엑셀 켤게요. 자, 이렇게 엑셀을 켜놨어요. 그리고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몇 개의 화면을 캡처해 놨습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은 한번 엑셀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계속 응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10월 매출 금액이 얼마였죠? 저 옆에 보이시죠? 473, 987, 631 요렇게 요 금액이었고, 네, 손익이 얼마였죠? 손익이 39, 506, 252 네, 혹시 보이실까요? 요 금액이었습니다. 요게 총 10개월간의 금액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을 10으로 나누고 12로 곱하면 예상 매출이 나오고요. 똑같이 손익도 10개월로 나누고 곱하기 12로 하면 12월에 예상 손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 회사가 올해 12월까지 장사를 하면 요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나오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갖고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아까 우리가 전년도 종소세 신고서를 보고 얻은 정보가 있어요. 그걸 조금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전년도 종소세 신고서에서 딱 보면 요런 내용이 있어요. 자, 소득공제. 소득공제 다음에 이제 뭐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 세액감면이냐 이런 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고 요거는 제가 지금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소득공제를 하는데요. 소득공제,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인적공제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본인과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다가 없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거에 대한 회사 내용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적공제에 대해서 450만 원이 빠지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 특히 가결산을 할 때 4대 보험 금액은 고려하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냐? 4대 보험 금액은 매년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금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야 대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모든 비용을 다 때려 넣어서 계산을 한다. 요거보다도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이 비용은 나중에 넣어도 되는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보수적으로 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가 이제 3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선 그런 거는 감안할게요. 예상 손익이 얼마 이상이면 노란우산 공제 한도가 200만 원이다.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냥 기본적인 걸로만 우선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겠죠? 과세표준. 이제 과세표준이 뭐냐? 세금을 계산하기, 세율을 계산하기 바로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인적공제 빼고요. 노란우산 공제를 빼면
아, 나의 과세 표준은 3,990만 원이구나 라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세율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을 한번 볼게요. 3,900만 원이니까 15%가 적용이 되겠네요. 맞을까요? 4,600만 원 이하. 그러면 15%를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서 요거 곱하기 15% 하시고요. 누준공제가 있죠? 빼기 1080000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3,900만원, 3,990만원에 대한 과세 표준에 대한 종소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세율이 490만원, 그러니까 4천만원 벌면 490만원 내라는 소리예요. 요게 딱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가 지금 예상되는 세금이고요. 그리고 우리 또 다른 거 보게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세액 공제가 들어갑니다. 세액 공제 들어갈게요. 자녀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는 7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연금저축. 연금저축 얼마 들어갔죠? 60만원 들어갔어요. 아이고, 거기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리고 표준세액 공제 7만원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결정세액, 우리가 진짜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은 나온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에서 세액 공제를 제외해주면 390만원, 요 금액이 빠져서 390만원이 되고, 이게 지금 소득세가 되고요. 지방세는 이 아이의 10%가 되겠죠? 이게 지방세 해서 지금 현재 예상되는 종소세 납부 금액은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430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년에 한 430만원 정도 현재 예상이 됩니다 라고 이제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는 다섯 번째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죠. 대표님, 내년에 한 430만원 정도 지방세까지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비용이 안 들어간 게 있을까요? 라면서 이제 대표님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처리 방안을 의논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금을 조금 더 줄이거나 혹은 내가 빠뜨린 감면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종소세 신고서를 같이 검토해서 예상 세금을 뽑아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란 걸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11월, 12월 지금 조금 한가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해두셔야 내년에 신고기간 때 헤매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감가상각을 넣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신고서 보는 방법이라든지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단편으로 꼭 쪼개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산 하셔야죠? 결산 어렵다고 주저하지 마시고요. 몇 번을 계속 해보시면 분명히 결산도 익숙하고 쉽게 금방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입니다.